미호와 곰곰이의 신비하고 신나는 모험. 1회 길 잃은 고양이 미호, AI 곰곰이를 만나다. 고양이 미호는 재개발 지역에서 5 형제와 함께 태어났어요. 미호는 짙은 회색 고등어 무늬를 가진 명랑한 아기 고양이였죠. 엄마 고양이 도도의 보살핌 속에서 미호는 형제들과 매일매일 장난을 치며 놀다가 밤이 되면 낡은 골목집 지붕 아래에서 엄마 옆에 꼭 붙어 잠이 들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미호는 엄마를 지키는 용감한 용사가 되는 꿈을 꾸었답니다. 미호는 다정하고 용감한 엄마를 무척이나 사랑했거든요. 고양이 미호가 태어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쿵, 쾅 드르르. 갑자기 커다란 철괴물이 동네를 마구 부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포크레인이라고 불렀죠. 놀란 미호는 이리저리 정신없이 달아났어요. 그때였어요. 무너진 벽 아래에서 희미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미호는 작은 몸을 바짝 낮추고 돌무더기 사이를 헤치며 다가갔어요. 그곳엔 엄마 고양이 도도가 무너진 벽에 깔려 있었어요. 엄마, 내가 도와줄게. 미호는 엄마를 구하려고 작은 앞발로 벽돌을 밀어내며 안간힘을 쓰다 그만 미끄러져 구덩이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어요. 쿵! 미호는 머리를 부딪히고 정신을 잃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미호는 간신히 눈을 떴어요. 그런데 엄마도 형제들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어요. 엄마, 형아, 누나.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미호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고 말았답니다. 엄마 냄새다. 미호는 냄새를 따라 이 골목 저 골목 엄마와 형제들을 찾아 마을을 달렸어요. 하지만 점점 냄새가 희미해지더니 사라지고 말았어요. 길 잃은 미호는 쓰레기장 옆 조용한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배고프고 지친 미호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푹신 무언가 말랑말랑한 게 미호의 몸을 받쳐주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위잉 이상한 기계 소리가 들렸죠. 깜짝 놀란 미호는 털을 바짝 세우고 하악 하고 소리를 냈어요. 눈앞에는 폭신폭신한 구름색 곰인형이 있었어요. 꼬마야, 놀라게 해서 미안. 그 인형이 갑자기 말했어요. 나는 평화주의자야. 화내지 마. 미호는 말하는 곰인형이 이상했어요. 나는 고양이 미호야. 넌 뭐야? 그러자 곰인형이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AI 곰곰이야. 옛날에는 똑똑한 기계였는데 사람들이 낡았다고 버렸어. 그래서 이 곰인형 안으로 들어온 거야. AI? 미호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곰곰이의 목소리는 참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해가 지고 숲에 달과 별이 떠오르자 곰곰이는 조용히 자장가를 불렀어요. 얌, 포근해. 곰곰이가 들려주는 자장가가 너무 따뜻해서 미호는 스르르 잠이 들었답니다. 2회 밥을 먹자. 구름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자 달림이 나타나 어두운 숲 구석구석을 비추었어요. 미호는 몸을 말고 숲을 속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곰곰이는 미호가 참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잘 자. 작은 친구야. 곰곰이는 미호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때 꼬르르 하는 소리가 고요한 숲을 울렸어요. 그건 미호의 작은 배에서 나는 우렁찬 소리였어요. 곰곰이가 살금살금 다가가 살펴보니까 미호는 많이 말라 있었어요. 얌, 얌. 미호는 잠결에 입맛을 다셨어요. 미호는 엄마 고양이와 헤어진 뒤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이 분명했어요. 곰곰이는 급하게 머릿속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어요. 찾았다. 아기 고양이 밥 만들기. 곰곰이는 고양이 밥을 만들 재료를 숲에서 찾아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양이 밥을 만들려면 고양이 밥솥이 필요했는데 숲에는 고양이 밥솥을 만들 부품이 없었어요. 부품은 사람들의 마을에 가야 구할 수 있었죠. 옛날에 마을 사람들이 곰곰이가 낡았다고 없애려고 해서 곰곰이는 마을에서 도망쳤었답니다. 그때부터 곰곰이는 마을이 두려웠어요. 용기를 내자. 달림을 친구 삼아 가는 거야. 곰곰이는 사람들에게 붙잡힐까봐 겁이 났지만 어린 고양이 미호를 위해 사람들의 마을로 가기로 했어요.
곰곰이는 달림과 함께 걸어서 마을 고물상에 도착했어요. 곰곰이가 몰래 고물상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둠 속에서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야? 깜짝 놀란 곰곰이는 얼른 벽 뒤로 숨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곰곰이를 놓치지 않고 쪼르르 따라왔어요. 나랑 놀자. 노란 리본으로 머리를 묶은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숨바꼭질하자. 가위바위보. 노란 리본 아이는 가위를 내밀었어요. 곰곰이의 둥근 손은 바위 같았죠. 나는 가위인데 너는 바위잖아. 내가 졌네. 내가 술래다. 술래가 된 아이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말했어요.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곰곰이는 얼떨결에 노란 리본 아이와 숨바꼭질을 하게 됐어요. 한참 놀던 아이는 긴 하품을 하더니 바닥에 누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곰곰이는 아이를 조심스레 안아 고물상 안쪽 소파에 눕혀주었답니다. 곰곰이는 고양이 밥통을 만들 부품을 조심조심 챙겼어요. 안녕, 꼬마야. 곰곰이는 잠든 아이에게 인사를 하고 고물상을 나왔어요. 숲에 새벽이 밝아왔어요. 야옹. 잠에서 깬 미호가 고양이 세수를 하고 기지개를 켰어요. 그런데 곰곰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있지? 두리번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곰곰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곰곰아, 곰곰아. 미호가 크게 부르며 찾아도 곰곰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호는 다시 혼자 남겨져 슬퍼졌어요. 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미호는 울지 않으려고 큰 소리를 쳤어요. 진짜? 괜찮아. 엄마 찾으러 갈 거야. 미호는 강한 척 몸을 부풀리며 숲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그때 갑자기 땅 밑에서 두더지가 쑥 올라왔어요. 미호는 놀라서 나무 위로 도망쳤어요. 이번엔 다람쥐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왔어요. 엄마, 엄마. 미호는 겁에 질려 엄마를 부르며 높은 나뭇가지 위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때 저 멀리서 곰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미호야, 미호야, 어딨어? 미호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미호가 곰곰이에게 토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커다란 솔개가 미호의 머리 위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으악! 미호는 너무 놀라 나무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푹신. 미호는 말랑말랑한 무언가 위로 내려앉았어요. 곰곰이가 미호를 발견하고 달려와 아는 것이었답니다. 다치지 않았어? 곰곰이가 미호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화가 난 미호는 하악 하며 곰곰이를 밀어내고 나무 뒤편으로 가서 앉았어요. 곰곰이는 미호의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어요. 하지만 미호는 곰곰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미호야. 곰곰이가 이름을 불러도 미호는 흥 하고 무시했어요. 그때였어요. 꼬르륵 하고 미호의 배에서 소리가 났어요. 곰곰이는 얼른 주머니에서 부품을 하나씩 꺼냈어요. 그리고 딸깍딸깍 고양이 밥통을 만들었어요. 완성? 곰곰이는 다 만든 고양이 밥통에 풀과 열매를 넣었어요. 우리 미호밥을 짓자. 따끈한 밥 한 그릇을 만들자. 미호는 곰곰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잠시 후 고양이 밥통에서 치치치 따뜻한 증기가 올라오더니 고소한 냄새가 솔솔 번졌답니다. 미호는 코를 벌름거리며 다가왔어요. 밥 먹어, 미호야. 곰곰이가 밥통에서 밥을 꺼내 나무 그릇에 담아주었어요. 안 먹을 거야. 난 배고프지 않아. 흥! 미호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곰곰이가 슬쩍 밥그릇을 밀어주자 미호의 몸이 저절로 밥그릇으로 가까이 갔어요. 조금만 먹어볼까? 미호는 밥을 한 입 먹자 먹는 걸 멈출 수 없었답니다. 미호야,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곰곰이가 밥을 먹는 미호에게 말했어요. 혼자는 너무 무서워. 미호가 대답했어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곰곰이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달림이 떠오르자 곰곰이와 미호는 함께 나무에 올라갔어요. 곰곰이는 나뭇가지 위에서 방석으로 변신했어요. 미호는 푹신한 방석에 올라가서 포근하게 잠이 들었어요. 3회 곰곰이의 거짓말. 숲에 아침이 찾아왔어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고
작은 새들이 노래를 부르며 날아다녔어요. 야옹! 미호가 땅에 떨어진 나뭇잎을 보고 눈을 반짝였어요. 잎이 바람결에 팔랑팔랑 움직이자 미호는 꼬리를 바짝 세웠어요. 그리고 작은 발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뭇잎 위로 뛰어들었어요. 잡았다! 미호는 나뭇잎을 쫓고 엎드리고 뒤집고 꼬리를 흔들며 온몸으로 숲을 뛰어다녔어요. 미호야, 아침밥 먹어. 곰곰이가 뛰어노는 미호를 다정하게 불렀어요. 공구마, 나 진짜 사냥꾼 같지 않아? 미호가 당당하게 서서 말했어요. 맞아. 미호는 데이터상으로 봐도 뛰어난 반사신경을 가졌어. 곰곰이가 미호를 다정하게 쓰다듬어주며 말했어요. 기분이 좋아진 미호는 눈을 반쯤 감고 골골거리며 곰곰이에게 얼굴을 비볐죠. 곰곰이는 행복해졌어요. 같이 웃고 같이 놀고 같이 잠자는 둘만의 시간이 곰곰이는 정말 소중했어요. 얼른 밥 먹어, 미호야. 그래야 더 신나게 놀지. 곰곰이가 미호에게 말했어요. 응, 밥 먹으러 가자. 미호는 곰곰이가 만든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공구마, 데이터가 뭐야? 데이터는 기억의 조각이야. 미호도 낙엽과 놀고 달리고 웃고 밥 먹은 걸 다 기억하잖아. 그 기억들이 모인 걸 데이터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그 기억을 저장장치라는 주머니 속에 모아두고 있어. 곰곰이는 미호의 질문에 열심히 대답해 주었어요. 우리 엄마도 내 데이터를 잘 모아뒀을까? 미호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연하지. 엄마는 내 데이터를 잘 모아두었을 거야. 곰곰이가 다정하게 미호를 달랬어요. 그럼 우리 엄마도 나를 찾고 있겠네. 그렇지, 공구마? 미호가 신나서 말했어요. 당연히 그럴 거야. 곰곰이가 대답했어요. 공구마, 나랑 같이 마을로 가줄래? 미호가 눈을 반짝이며 곰곰이를 올려다봤어요. 곰곰이는 당황했어요. 곰곰이는 사람들의 마을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었죠. 내일 가자. 오늘은 커다란 기계가 마을로 들어갔어. 곰곰이는 어두운 얼굴로 대답했어요. 미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엄마와 형제들을 찾고 싶어서 마음이 조급했지만 커다란 포크레인 괴물과 마주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 내일 가자. 미호는 작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내일에도 곰곰이는 자꾸만 같은 말을 했어요. 내일 가자. 오늘은 위험해. 그때마다 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했어요. 그만큼 미호는 곰곰이를 믿고 따랐답니다. 새벽녘 미호는 잠이 깼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곰곰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호는 놀라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곰곰이는 밥을 만들 재료를 찾으러 깊은 숲에 갔어요. 그리고 항상 햇님이 떠오르기 전에 돌아왔답니다. 미호는 발끝을 꼬리로 감싸고 새벽별을 바라봤죠. 별님, 우리 엄마와 형제들이 나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 데이터를 버리지 않고 간직하게 해주세요. 미호의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날아갔어요. 갑자기 머리 위에서 힘찬 날개짓 소리가 들렸어요. 미호가 겁이 나서 도망치려는데 어린 부엉이 한 마리가 바로 옆 나뭇가지에 내려앉았어요. 나는 부부라고 해. 어린 부엉이가 씩씩하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나는 미호야. 안녕 미우. 근데 데이터가 뭐야? 부부가 날개깃을 다듬으며 물었어요. 데이터는 기억의 조각이야. 나는 우리 가족이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야. 왜? 부부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엄마랑 형제들이 나를 기억하고 찾아주었으면 해서지. 그건 또 왜? 부부가 또 물었어요.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하니까. 틀렸어. 넌 이제 다 큰 아이야. 독립해야지. 부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난 아직 혼자인 게 너무 외로운걸? 미호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내가 가족을 찾으러 가면 되잖아. 마을에 괴물 기계가 있어서 갈 수가 없어. 괴물 기계는 며칠 전에 다 떠났어. 부부의 대답을 미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곰곰이는 마을에 괴물 기계가 돌아왔다고 했어. 그래서 마을에 가면 안 된다고. 아니야. 나는 매일 마을로 사냥을 다니거든. 제일 작은 트럭이 떠난 뒤로 마을의 괴물 기계는 하나도 남지 않았어. 부부가 말했어요. 미호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부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곰곰이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었죠.
그 생각이 미호의 작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때 부부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해가 떴네. 이제 자러 가야겠다. 우리 부엉이들은 햇님이 나타나면 자야 하거든. 부부는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미호는 충격에 휩싸여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어요. 부부가 날아가며 소리쳤어요. 오늘 밤에 마을 앞 느티나무로 와. 나랑 같이 마을에 가자. 곰곰이가 나를 속였어. 미호는 슬프고 화가 나서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미호는 나무를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라도 가족을 찾으러 갈 거야. 미호는 발을 헛디뎌 대굴대굴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야! 미호가 몸을 일으키려던 그때 숲길 끝에서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곰곰이가 나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반짝이는 열매와 따뜻한 뿌리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곰곰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미호야, 금방 밥을 만들어 줄게. 왜 거짓말했어? 미호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곰곰이는 깜짝 놀라 멈춰섰어요. 거짓말이라니? 마을의 기계들은 다 떠났잖아. 부엉이 부부가 봤대. 곰곰이는 당황해서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곰곰이는 배신자, 거짓말쟁이. 미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숲길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미호야, 잠깐만. 기다려, 미호야. 곰곰이가 애타게 불렀지만 미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달려가는 미호의 발밑에서 나뭇잎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흩어졌어요. 사회, 부엉이 부부. 미호는 숲을 달려갔어요. 멀리서 곰곰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도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고 나뭇잎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어요. 곰곰이는 몰라. 내가 얼마나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모른다고. 미호는 작은 돌에 뒷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야! 미호는 발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혼자라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때 부엉이 부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오늘 밤에 마을 앞 느티나무로 와. 나랑 같이 마을에 가자. 그래, 마을로 돌아가서 가족을 찾는 거야. 미호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코를 높게 벌름거리며 마을 앞 느티나무를 찾았어요. 저쪽이다! 미호는 바람에 실려오는 느티나무 냄새를 따라 마을 방향으로 달려갔어요. 엄마랑 형제들과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발이 아픈 것도 잊었어요.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려서 한참을 달려서 미호는 커다란 느티나무 앞에 도착했어요.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미호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곧 몸을 동그랗게 말고 깊이 잠이 들었어요. 햇님은 너무 따스하고 미호는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일어나, 꼬마 친구. 부엉이 부부가 나뭇가지에 내려앉으며 말했어요. 안녕, 부부야! 미호가 앞다리를 쭉 뻗으며 기지개를 켜고 인사를 했어요. 정말 왔구나. 응, 마을로 가서 가족을 찾을 거야. 같이 가줄 거지? 당연하지. 잘 따라와. 부부가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며 소리쳤어요. 미호는 부엉이 부부를 따라 달려갔어요. 미호는 드디어 재개발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은 미호가 태어난 곳이자 엄마와 형제들과 함께 살던 고향이었죠. 하지만 마을은 변해 있었어요. 집들은 무너지고 벽돌 더미와 철근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어요. 게다가 곳곳에 커다랗고 위험한 구덩이가 파여 있었답니다. 그때 미호는 바람 속에서 아주 익숙한 냄새를 맡았어요. 이쪽이다! 미호가 그렇게 외치며 달려갔어요. 미호와 부엉이 부부가 도착한 곳은 무너진 담벼락 아래 작은 풀밭이었어요. 그곳엔 들꽃 몇 송이가 피어 있고 나비가 이리저리 날아다녔어요. 여기야! 여기가 엄마랑 형제들과 놀던 곳이야. 미호는 꼬리를 실룩이며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풀밭 한쪽엔 버려진 세탁기가 넘어져 있었어요. 세탁기 속에는 부드러운 먼지와 낙엽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따뜻한 노을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여기서 형아들이랑 누나들이랑 숨바꼭질 했었어. 미호가 세탁기 안으로 쏙 들어가며 말했어요.
부엉이 부부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구나, 미호야. 나는 사냥하러 가야 해. 너는 그동안 엄마와 형제들을 찾아봐. 나 혼자서 찾으라고? 미호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응, 나는 새벽이 오기 전에 사냥을 끝내야 하거든. 나는 내가 우리 가족 찾는 걸 도와줄 줄 알았어. 실망한 미호의 귀가 축 처졌어요. 괜찮아, 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부부가 말했어요. 하지만 미호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부엉이 부부는 이미 푸드덕 날아올라 버렸어요. 곰곰이라면 같이 찾아줬을 텐데. 미호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아니야, 곰곰이는 거짓말쟁이야. 미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어. 거짓말쟁이한테 의지하지 않을 거야. 미호는 꼿꼿이 고개를 들고 골목 끝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엄마 도도가 보금자리로 삼은 낡은 창고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때 가족의 집이었던 창고는 이제 사라지고 없었어요. 미호는 충격을 받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다 엄마 도도가 창고벽에 깔렸던 것을 기억해냈어요. 엄마, 미호는 엄마가 쓰러져 있던 곳으로 달려갔죠. 엄마, 나 미호야. 미호가 엄마를 불러봤지만 아무도 미호의 부름에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미호는 포기하지 않고 태어난 집을 찾기로 했어요. 미호는 달림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드디어 형제들과 자신이 태어난 낡은 2층 집을 찾아냈어요. 미호는 삐걱거리는 계단을 달려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옥상에 도착하자 보금자리로 들어가는 틈새를 발견했어요. 미호는 틈새를 통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엔 미호와 형제들이 태어난 작은 방석이 있었고 방석에는 아직 엄마 도도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미호는 조심스레 그 방석 위로 올라갔어요. 엄마, 어디 갔어? 그때 삐걱삐걱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미호는 엄마 도도라고 생각하고 옥상으로 달려나갔어요. 오해 까마귀 까오. 재건축 마을 낡은 2층 집 위로 달이 떠올랐어요. 미호는 그때까지도 옥상에서 엄마와 형제들을 찾고 있었어요. 엄마!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미호는 실망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 나 미호야. 어디 간 거야? 미호의 커다란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어요. 미호야, 다친 거니? 부엉이 부부가 옥상 난간에 내려앉으며 물었어요. 아니야. 미호가 작게 대답했어요. 그럼 왜 기운이 없는 거야? 엄마와 가족들을 찾을 수가 없어. 미호가 슬프게 말했어요. 슬퍼하지 마. 너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 엄마가 널 두고 간 거지. 아니야. 우리 가족은 괴물기계 때문에 헤어진 거야. 미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려워서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도 처음 독립할 때 참 무서웠어. 하지만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너도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부부가 위로했지만 미호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와, 사냥감이다. 부부가 이렇게 외치며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부부야, 나 혼자 두지 마. 미호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따라와, 미호야. 같이 사냥하자. 부부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미호는 부부를 따라 재개발 마을 골목길을 달려갔어요. 그때 숲에서는 곰곰이가 미호를 찾고 있었어요. 미호야, 어딨니? 곰곰이가 목소리를 높여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위쪽에서 삐익 하는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작은 까마귀 새끼가 나무 위 둥지에서 떨어졌어요. 위험해. 멀리서 까마귀 까오가 날아오며 외쳤어요. 아슬아슬 까마귀 새끼가 바위에 부딪히기 직전 곰곰이가 재빨리 달려가 두 팔로 받아 안았어요. 괜찮니, 아가야? 곰곰이는 새끼를 품에 꼭 안고 물었어요. 까마귀 새끼는 작게 울며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까마귀들이 몰려들었어요. 엄마 까마귀는 무섭게 곰곰이에게 달려들었어요. 곰곰이는 새끼를 안은 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할머니, 엄마, 누나, 멈춰요. 저 고민형이 동생을 구해준 거예요. 까마귀 까오가 급히 외쳤어요. 까마귀들은 그제야 날갯짓을 멈췄어요. 내가 내 동생을 둥지에 올려줘도 될까? 곰곰이가 까오에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까오가 대답했어요. 곰곰이는 새끼를 품에 안고 나무를 올라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새끼를 둥지 안에 넣어주었어요. 그러자 엄마 까마귀와 할머니 까마귀가 둥지에 날아와 새끼를 보살폈어요. 그 모습을 확인한 곰곰이는 천천히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동생을 구해줘서 고마워. 까오가 다가와서 곰곰이에게 인사했어요. 곰곰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희는 가족이 모두 함께 사는구나. 당연하지. 가족은 언제나 함께 사는 거야. 까오가 말했어요. 그런 거야? 가족은 언제나 함께인 거야? 곰곰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은 시계랑 비슷해. 시계 부품이 하나라도 빠지면 시간을 제대로 알려줄 수 없잖아. 가족도 그래. 한 마리라도 없으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거든. 까오가 설명해 주었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미호가 가족을 찾는 걸 방해했어. 곰곰이가 부끄러운 듯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왜 방해했는데? 까오가 물었어요. 무서웠던 것 같아. 곰곰이가 중얼거렸어요. 무서웠다고? 까오가 당황한 듯 물었어요. 미호가 가족과 떠나면 난 혼자가 될 것 같아서. 곰곰이가 작게 말했어요. 까오는 놀라서 곰곰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가족과 함께 있다고 해서 친구를 버릴 리가 없잖아. 까오가 진심을 다해 말했어요. 가족이 함께여도 친구는 친구인 거구나. 곰곰이가 반갑게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까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까오야, 왜 그래? 내 친구 부부가 내가 너무 가족을 의지한다고 절교 선언을 했어. 부부도 나만 가족과 함께라서 외로웠던 걸까? 까오가 곰곰이에게 물었어요. 아마 그랬을 거야. 곰곰이가 대답했어요. 곰곰이도 까오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쿵, 쾅 하고 땅이 커다랗게 울렸어요. 곰곰이가 놀라 돌아보니 커다란 트럭과 포크레인, 불도저가 재개발 마을 쪽으로 줄지어 가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 곰곰이의 눈이 커졌어요. 미호가 위험해. 곰곰이는 허둥지둥 재개발 마을 쪽으로 달려갔어요. 6회 나라라 미호 출동 곰곰이 구조대. 공구마, 무슨 일이야? 까오가 푸드덕 하늘로 날아오르며 물었어요. 내 친구 미호가 가족을 찾으러 재개발 마을에 갔어. 그런데 괴물 기계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 곰곰이가 달리면서 대답했어요. 좋아, 함께 미호를 구하자. 까오가 씩씩하게 소리쳤어요. 고마워. 고맙긴. 네가 우리 동생을 구해줬잖아. 이번엔 내가 도울 차례야. 곰곰이와 까오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굉음이 들려오는 재개발 마을로 전속력으로 달려갔답니다. 멀리서 붉은 해가 떠오르자마자 재개발 마을에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쿵, 쾅, 우르르 쾅. 사방에서 땅이 흔들리고 거대한 포크레인들이 낡은 집을 부수었어요. 뿌연 먼지 구름이 하늘을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큰일 났다. 벌써 공사가 시작됐어. 마을 입구에 도착한 까오가 먼지 때문에 콜록거리며 소리쳤어요. 미호야, 어디 있니? 곰곰이도 목이 터져라 미호를 불렀지만 기계가 내는 큰 소리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곰곰이의 귀가 안테나처럼 지잉하고 움직였어요. 시끄러운 공사 소리 사이로 곰곰이의 안테나 귀에 아주 희미한 소리가 잡혔어요. 그건 고통스러운 부엉이의 신음소리였어요. 뒤이어 다급한 미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와주세요. 부부가 다쳤어요. 제발 누가 좀 도와줘요. 곰곰이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찾았다. 까오야, 저쪽 운동장이야. 곰곰이는 망설임 없이 소리가 들리는 먼지 구름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까오도 곰곰이의 뒤를 바짝 쫓아 날아갔어요. 운동장 구석 낡은 축구 골대 그물에 부엉이 부부가 날개가 엉킨 채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부부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끊어볼게. 미호는 날카로운 이빨로 질긴 그물망을 물어뜯었어요. 하지만 아기 고양이의 힘은 너무 약했어요.
다급한 마음에 두리번거리던 미호의 눈에 골대 맨 위 느슨하게 늘어진 그물이 보였어요. 저기서 그물을 당기면 틈이 생길 거야. 미호는 녹슨 골대 기둥을 타고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어요. 위태롭게 흔들리는 가로바 위에 올라선 미호는 작은 앞발로 헐거워진 그물코를 힘껏 잡아당겼어요. 쿠궁! 갑자기 땅이 요란하게 울리며 골대가 휘청거렸어요. 미호가 돌아보니 괴물 포크레인의 거대한 그림자가 미호와 부엉이 부부를 집어삼킬 듯 다가오고 있었어요. 엄마, 공공아, 도와줘. 미호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고 비명을 질렀어요. 그때 포크레인 소리를 뚫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기다려, 미호야. 내가 금방 갈게. 그리고 정말로 곰곰이가 흙먼지를 뚫고 골대 바로 아래 나타났어요. 미호야, 내 쪽으로 뛰어내려. 곰곰이가 보드라운 팔을 활짝 벌리고 외쳤어요. 하지만 미호는 도무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골대는 너무 높았고 바로 뒤에서는 커다란 포크레인 괴물이 귀를 찢을 듯한 소리를 내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두려움에 미호의 귀는 납작해졌고 꼬리는 뻣뻣하게 굳어버렸죠. 야옹, 무서워. 못하겠어. 미호가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 치다 발톱이 녹슨 쇠기둥에서 미끄러져 휘청거렸어요. 미호야, 날 믿어. 넌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용사 고양이잖아. 용사 고양이. 그 말에 미호는 질끈 감았던 눈을 떴어요. 그러자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던 곰곰이의 다정한 눈이 보였죠. 미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용기를 모아 허공을 향해 몸을 던졌어요. 와락! 미호의 작은 몸이 곰곰이의 폭신한 솜털 속으로 깊숙이 안겼어요. 미호의 뺨에 닿은 곰곰이의 털은 구름처럼 포근해서 미호를 안심시켜 주었답니다. 하지만 방심하고 있을 틈이 없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끊어볼게. 까마귀 까오의 외침이 들려왔어요. 까오야, 날 구하러 온 거야? 부부가 감격해서 말했어요. 당연하지. 우린 친구잖아. 까오는 부부를 구하기 위해 그물을 부리로 열심히 쪼아댔어요. 하지만 질긴 그물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머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덮쳐왔어요. 괴물 포크레인의 쇠삽이 축구 골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까오야, 비켜! 곰곰이가 미호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바람처럼 달려와 양손으로 그물을 잡았어요. 곰곰이의 보드라운 솜털 손 안에서 강력한 로봇의 힘이 윙하며 켜졌어요. 찌지직. 드디어 질긴 그물이 버티지 못하고 찢겨나갔어요. 어서 날아가! 곰곰이가 크게 외쳤어요. 부엉이 부부가 날개를 펴고 힘차게 솟구쳐 올랐어요. 그 옆으로 까오도 나란히 날아올랐어요. 곰곰이도 미호와 함께 운동장 밖으로 힘껏 달려갔어요. 쾅! 친구들이 있던 축구 골대가 포크레인의 삽에 맞아 찌그러졌어요. 자욱한 흙먼지가 피어올랐지만 다행히 친구들은 운동장 구석 덤불 속으로 무사히 몸을 숨겼답니다. 곰곰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친구들을 둘러보았어요. 다들 괜찮아? 응, 괜찮아. 미호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부부와 까오도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비록 뒤에서는 괴물 기계들이 마을을 집어삼키고 있었지만 친구들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지금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으니까요. 그때 뿌연 먼지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내렸어요. 그러자 친구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더니 하나로 이어졌답니다. 7회 가자 고양이 나라로. 미호와 곰곰이 그리고 까오와 부부가 숲으로 돌아왔어요. 바람은 살살 나뭇가지를 흔들고 새들은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하지만 부부와 까오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어요. 먼저 용기를 낸 건 부부였어요. 까오야, 미안해. 사실 내가 가족들과 사는 게 너무 부러웠어. 그래서 괜히 절교하자고 심술을 부린 거야. 그 말을 들은 까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부부야. 넌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하는 부엉이인데 내가 가족과 어울려야 한다고 잔소리만 했어.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오해를 푼 까오와 부부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까오와 부부의 화해를 지켜보던 곰곰이가 미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미호야, 미안해. 내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서도 내가 가족을 만나면 나만 또 혼자가 될까봐 거짓말을 했어. 곰곰아, 가족을 찾아도 너는 영원히 내 친구야. 우린 헤어지지 않아. 미호가 씩씩하게 말했어요. 미호야, 우리 함께 너네 가족을 찾으러 가자. 곰곰이가 듬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진짜 같이 가는 거야? 미호의 눈이 보름달처럼 동그래졌어요. 당연하지. 나는 미호의 친구잖아. 고마워, 곰곰아. 너랑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미호는 뛸 듯이 기뻐하며 곰곰이를 와락 안았어요. 그때 까오와 부부가 다가왔어요. 곰곰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부부가 곰곰이에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 집에 같이 가자. 내 소중한 친구를 구해줬으니 너희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까오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러자 곰곰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까오야. 하지만 우리는 미호의 엄마를 찾으러 가야 해. 그 말을 들은 까오가 미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잠깐만, 미호? 회색 줄무늬 꼬마 고양이 미호. 뭔가 생각날 것 같은데 뭐였더라? 까오는 까만 날개로 머리를 툭툭 치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 기억났다. 내 엄마 이름이 혹시 도도니? 맞아. 우리 엄마가 도도야.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알아? 미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곰곰이도 깜짝 놀라서 까오를 바라봤어요. 내 엄마는 아픈 다리로 마을과 숲을 헤매며 너를 찾았어. 만나는 동물마다 회색 줄무늬 꼬마 고양이 미호를 본 적 있나요? 하고 물으면서 말이야. 미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엄마가 나를 계속 찾아다녔구나. 그래, 하지만 다리 상처가 점점 심해져서 더는 숲에 머물 수가 없었어. 까오는 미호를 바라보며 중요한 말을 전해주었어요. 너희 엄마는 떠나면서 동물들에게 부탁을 했어. 엄마가 고양이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미호에게 꼭 찾아오라고 전해달라고 말이야. 미호는 엄마가 너무나 그리워서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까오야, 고양이 나라가 어딘지 아니? 곰곰이가 물었어요. 응, 미호 엄마가 강 건너 큰 산에 있다고 알려주고 갔어. 강 건너 큰 산이라면 메아리 골짜기가 있는 산이지? 까오의 대답에 곰곰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곰곰이 넌 큰 산을 아는구나? 메아리 골짜기에 파파가 살거든. 곰곰이가 그리움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큰 산 꼭대기 가장 큰 나무가 고양이 나라 입구야.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 미호는 그 말을 되뇌며 눈물을 쓱 닦아냈어요. 미호야, 준비됐어? 곰곰이가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가자, 고양이 나라로. 미호가 곰곰이의 손을 잡으며 씩씩하게 외쳤어요. 미호와 곰곰이는 까오와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엄마 도도를 찾아 고양이 나라를 향해 새로운 모험을 떠났어요. 숲을 지나 한참을 걷자 앞을 가로막는 커다란 강이 나타났어요. 쏴! 비로 불어난 강물이 무서운 소리를 내며 콸콸 흐르고 있었죠. 우와, 강이 정말 크다. 미호가 놀라 소리쳤어요. 그러게, 건너기가 쉽지 않겠는걸? 곰곰이가 걱정스러운 듯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강 너머에는 까오가 알려준 큰 산이 있었지만 강이 너무 크고 물살이 거세서 도저히 건너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엄마,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어디선가 다급한 아기의 외침이 들려왔어요. 미호와 곰곰이가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강 한가운데 삐죽 솟은 바위 위에 아기 수달이 바들바들 떨며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물속에서 엄마 수달이 허우적대고 있었죠. 엄마는 아기 수달을 바위 위로 밀어 올려주느라 힘을 다 써버린 것 같았어요. 곧 엄마 수달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어떡해? 엄마 수달이 떠내려가고 있어. 미호가 엄마 수달을 구하러 강물로 뛰어들려고 했어요. 그러자 곰곰이가 미호를 막아서며 엄하게 말했어요. 안 돼, 미호야.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고 무작정 뛰어들면 둘 다 위험해져. 이건 아주 중요한 구조 규칙이야. 그럼 어떡해? 미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밧줄이 필요해. 곰곰이가 윙 하고 빠르게 생각을 마치더니 외쳤어요. 미호는 두리번거리다가 숲에서 가장 키가 큰 참나무를 발견했어요.
굵은 달의 넝쿨이 나무를 칭칭 감고 꼭대기까지 뻗어 올라가 있었죠. 마침 참나무 가지 위에서 도토리를 까먹던 다람쥐가 미호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다람쥐 형, 달의 넝쿨을 끊어줄 수 있어요? 엄마 수다를 구하려고요. 미호가 다람쥐에게 소리쳤어요. 그래, 내가 끊어줄게. 다람쥐가 대답하더니 날카로운 이빨로 질긴 넝쿨을 갈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굵은 넝쿨 한 줄기가 툭 하고 끊어져 미호와 곰곰이 쪽으로 또르르 굴러 떨어졌어요. 고마워요. 미호가 손을 흔들자 다람쥐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인사했어요. 곰곰이는 재빨리 넝쿨 끝을 강가 버드나무에 단단히 묶었어요. 그리고 반대쪽 끝을 자신의 허리에 칭칭 감았죠. 공곰아, 너도 위험하잖아. 미호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나는 옛날에 파파에게서 안전구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 미호야, 너는 밖에서 나무에 묶은 줄이 풀리지 않는지 지켜봐줘. 알았지? 곰곰이가 듬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호는 곰곰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야 해, 공곰아. 곰곰이는 망설임 없이 거친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8회) 튼튼 고라니배와 날쌘 수달 선장 작전. 곰곰이는 거친 물살을 헤치고 나가 허우적대던 엄마 수달을 붙잡았어요. 그 순간 허리에 묶인 넝쿨이 쫙 하고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끽툭 앞불싸. 버드나무에 묶어두었던 매듭이 미끄러운 나무 껍질 때문에 풀려버리고 만 거예요. 넝쿨 끝은 순식간에 뱀처럼 스르륵 강물 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안 돼! 미호가 번개처럼 달려가 넝쿨 끝을 낚아챘어요. 미호는 힘을 다해 버텼지만 곰곰이와 엄마 수달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너무 약했어요. 조금만 더! 미호의 몸이 질질 강가로 끌려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힘이 빠져 넝쿨을 놓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때 숲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더니 고라니 가족이 튀어나왔어요. 우리가 도와줄게. 아빠 고라니와 엄마 고라니가 미호의 뒤로 달려와 입으로 넝쿨을 꽉 물었어요. 뒤이어 지나가던 꿩 가족과 작은 두더지 가족도 달려와 넝쿨을 함께 당겼어요. 강가숲 가족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자 강물 쪽으로 끌려가던 달의 넝쿨이 다시 땅 쪽으로 끌려오기 시작했어요. 물속에 있던 곰곰이도 허리에 감긴 넝쿨이 잡아당겨지는 걸 느꼈어요. 지금이야! 곰곰이는 한 팔로 엄마 수달을 꼭 안고 다른 한 팔과 다리로 힘껏 물살을 가르며 헤엄쳤어요. 드디어 곰곰이는 엄마 수달과 함께 강가로 올라왔답니다. 엄마! 아기 수달이 달려와 엄마 품에 와락 안겼어요. 아가야, 괜찮단다. 이제 괜찮아. 엄마 수달은 흠뻑 젖은 아기 수달의 털을 정성껏 핥아주며 달랬어요. 엄마 수달과 아기 수달의 만남을 지켜보던 강가숲 친구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미호만은 마냥 웃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품에 안긴 아기 수달이 너무나 부러웠거든요. 우리 엄마도 나를 저렇게 안아주셨는데. 미호의 중얼거림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미호야, 너도 곧 엄마와 만날 거야. 곰곰이가 미호의 작은 어깨를 도닥여주며 말했어요. 그때 엄마 수달이 눈물을 닦으며 다가왔어요. 미호와 곰곰이라고 했지? 엄마 수달이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맙다. 너희 용기 덕분에 우리 아기와 무사히 만났어. 아니에요. 다람쥐 형이랑 고라니 가족, 꿩 아줌마, 두더지 가족이 도와준 덕분인걸요? 미호가 쑥스러운 듯 코를 찡긋거렸어요. 하지만 강가숲 친구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희가 가장 먼저 용기를 내준 덕분이야. 친구들과 인사를 나눈 곰곰이와 미호는 다시 강가로 나갔어요. 여전히 강물은 무섭게 흐르고 있었어요. 강을 못 건너면 큰 산에 갈 수 없고, 그럼 고양이 나라에 있는 엄마도 만날 수 없는데. 풀이 죽은 미호의 귀가 축 처졌어요. 우리가 도울게. 아기 수달의 목소리에 미호와 곰곰이가 돌아보니 어느새 강가숲 친구들이 다가와 있었어요. 힘을 합쳐 미호와 곰곰이가 강을 건너게 해주자.
강가에서는 강 건너기 작전 회의가 열렸어요. 제일 먼저 다람쥐가 번쩍 손을 들었어요.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덩굴을 타고 슉 건너가는 건 어때? 안 돼. 강이 너무 넓어. 게다가 비 때문에 나무가 미끄러워. 꽁 아줌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럼 땅을 깊게 파서 강 밑으로 지나가는 건? 두더지 가족이 흑투성이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지만 이번엔 고라니 아빠가 반대했어요. 비가 많이 와서 땅속에 물이 가득 찼을 거야. 너무 위험해. 방법을 찾을 수 없어 모두가 끙끙 앓으며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숲에서 엄마 수달이 나오며 실망한 미호에게 방긋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 미호야. 내가 강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왔단다. 조금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강폭이 넓어지면서 물살이 약한 곳이 있어. 그곳으로 안내해 줄게.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미호를 안고 건널 수 있을 거예요. 곰곰이가 꾸벅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넌 아까 수달 아줌마 구할 때 힘을 다 썼잖아. 미호가 걱정 가득한 눈으로 말했어요.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아빠 고라니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내가 미호랑 곰곰이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널게. 고라니 아저씨가요? 미호가 놀라 물었어요. 그래, 내 등은 넓고 다리는 튼튼해. 너희 둘 좀 태우고 건너는 건 문제없어. 아빠 고라니가 듬직한 어깨를 으쓱해 보였어요. 꽁 아줌마와 다람쥐, 두더지 가족도 정말 좋은 생각이라며 박수를 쳤어요. 드디어 작전이 결정되었어요. 이름하여 튼튼 고라니 배와 날쌘 수달 선장 작전이었죠. 엄마 수달이 앞장서서 강가를 따라 내려가자 친구들도 줄지어 그 뒤를 따랐어요. 얼마쯤 갔을까? 정말 엄마 수달의 말대로 물살이 잔잔하고 평온하게 흐르는 곳이 나타났어요. 여기라면 안심이야. 다람쥐가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아빠 고라니가 강가에 무릎을 굽히고 앉자 곰곰이가 먼저 등에 올라타 자리를 잡았어요. 미호야, 내 손을 잡아. 곰곰이가 내민 손을 잡고 미호도 아빠 고라니의 등에 올라탔어요. 아빠 고라니의 털은 비에 젖어 있었지만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꽉 잡아. 출발한다. 아빠 고라니가 용감하게 외치자 미호와 곰곰이는 서로를 한번 바라보고는 아빠 고라니의 털을 꽉 잡았어요. 드디어 아빠 고라니는 강물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어요. 앞에서는 엄마 수달이 헤엄치며 물길을 살폈어요. 이쪽이에요. 바닥이 단단해요. 아빠 고라니는 엄마 수달의 안내에 따라 성큼성큼 강을 건넜어요. 아빠 고라니가 힘차게 강바닥을 박차고 마침내 건너편 강가로 올라섰어요. 강 저편에서 강가숲 친구들이 기뻐하며 환호성을 올렸어요. 미호와 곰곰이도 친구들을 향해 손을 크게 흔들었어요. 튼튼 고라니 배와 날쌘 수달 선장 작전 대성공! 미호와 곰곰이는 폴짝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했답니다.